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과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 사랑, 감사함으로 가득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불안과 분노, 질투, 후회로 채워져 있음을 깨닫곤 합니다. 투명한 물잔에 한 방울의 먹물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퍼지듯 우리의 마음도 사소한 감정 하나로 물들곤 하죠.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마음에 잡초가 가득하면 꽃이 피지 않는다. 옛 성인들은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가꾸면 향기로운 꽃이 피지만 방치하면 잡초가 우거지고 결국 정원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미움, 질투, 후회 같은 감정들을 방치하면 마음은 곧 썩은 풀더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썩은 마음을 도려내고 맑고 건강한 마음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1단계. 마음이 썩는 순간을 포착하라. 공자는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마음은 바라보는 대로 변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에는 예민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는 무심합니다. 순간순간 내 감정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면 그 화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이유인지 혹은 단순한 습관인지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매일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 타인의 인정이 없을 때 분노가 차오른 것이죠. 그는 이후 매일 아침 자신의 강점을 적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공자는 마음이 바르면 몸가짐이 바르고 몸가짐이 바르면 가정이 바르고 가정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내면이 흐트러질 때 그 영향이 삶 전반에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마음이 썩어가는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고 내 상황과 비교하며 질투가 스며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은 남이 실수했을 때 비난부터 하며 우월감을 느끼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처는 비난과 질투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태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그 감정이 누구를 향하든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어두운 감정들을 애써 부정하기보다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포착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2단계. 내려놓기와 받아들이기, 쓸데없는 감정을 버리기. 노자는 물을 보면 삶을 배울 수 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막힘없이 흘러가고 맑음을 유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물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불필요한 감정으로 채우기보다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자책할 때 그 감정은 곧 썩은 물처럼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큰 손해를 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원망하며 매일 밤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았죠. 그는 결국 자신을 용서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훈을 얻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되 가장 먼저 자신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첫걸음입니다. 비울수록 가득 찬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시선, 과거의 상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이런 감정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고 나면 오히려 내 안에 평온과 여유가 자리할 것입니다. 3단계. 좋은 마음으로 채우기. 묵자는 말했습니다. 착한 생각을 하면 착한 일이 따라오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일이 따라온다. 마음을 비웠다면 이제는 좋은 것으로 채울 차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타인을 향한 선한 배려, 긍정적인 태도.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불만이 줄어들고 사소한 일에서도 행복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3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적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어떤 노인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젊을 때 큰 사업 실패를 경험했고 가족도 떠나갔지만 결국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꿨죠. 매일 감사할 일을 하나씩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색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단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쉽게 흐려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적은 감정이 아니라 맑은 감정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좋은 것들을 심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선행입니다. 어떤 이는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감을 느낄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남보다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길이 되는 것이죠. 4단계. 명상과 독서로 꾸준하게 마음을 정화하기.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세상이다. 마음을 닦으면 세상이 달라진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명상입니다. 단 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의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내면은 정리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좋은 책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현들의 가르침을 접하며 우리의 사고는 확장되고 마음은 점차 맑아집니다. 내면의 평온을 위한 실천법으로 아침에 긍정적인 다짐을 해보세요.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습관화하세요. 그리고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산책, 요가,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기부, 봉사, 친절한 말 한마디 등 타인을 돕는 작은 행동을 실천하면 당신의 마음은 점차 변화될 것입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독서와 같이 하루 10분이라도 좋은 글을 읽으며 내면을 성장시켜 보세요. 5단계. 관계 속에서 마음을 정화하는 법. 인간관계는 우리의 감정을 가장 쉽게 오염시키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치유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상처를 주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나만 힘들어지죠. 상대를 원망하기보다는 그 관계에서 배울 점을 찾고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가 약속을 여러 번 어겨 실망했다면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그 관계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지킬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내 몫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은 매 순간 채워지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쌓을 수도 있고 평온과 감사로 채울 수도 있죠.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인지 긍정적인 감정인지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썩은 감정을 도려내고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점차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강한 자는 남을 이기지만 진정 강한 자는 자신을 이긴다는 노자의 말처럼 내 감정을 지배하는 힘을 갖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 불안과 분노, 후회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고 감사와 선함으로 채워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하는 행동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이 곧 우리를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